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리나라에도 공동 양육권 제도가 있나요? 예, 법에는 이제 부부는 공동 양육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혼할 때는 양육자가 누군지를 또 정해야 되는데, 흔히 보는 거는 이제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양육을 하게 되는 단독 양육 모습을 많이 보시는데, 공동 양육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보통 외국에서는 엄마 집 그리고 아빠 네. 집 이렇게 나뉘어서 아이가 다니는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현상은 딱히 보이지 않는 걸까요? 미국에는 이제 뭐 주된 양육자, 보조 양육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공동 양육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가 거의 매주 이제 엄마 집, 아빠 집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그런 공동 양육 형태가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유를 찾자면 약간의 뭐 문화적인 차이, 그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공동 양육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단독 양육 쪽으로 정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공동 양육이 조금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혹시 블로그에 나온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제 블로그에서 소개한 사례는 소송까지 갔다가 다행히 중간에 이제 잘 합의로 조정이 되어서 마무리된 사건인데, 처음에 이제 서로 양육을 하겠다고 엄청 심하게 다퉜어요. 이제 아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는 당연히 이제 엄마가 양육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아빠 쪽도 그 양육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왔었거든요. 요새 참 보기 드물게 막 휴직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아빠였어요. 그래서 뭐 서로 키우겠다라고 뭐 주장을 하고 합의가 안 되니 결국 이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해줄 상황이었는데, 조정을 통해서 다행히 공동 양육의 여건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고, 뭐 공동 양육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행히 뭐 서로 집도 가깝고, 양육 의지도 엄마, 아빠 뭐 다 높은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합의로 잘 공동 양육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 교섭과 그리고 공동 양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양육을 쉽게 말하자면 아이를 데리고 뭐 먹이고 재우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그걸 양육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접 교섭은 그런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원이 정해준 시간, 그때만 가서 아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자라고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부모가 아닌 건 아니에요. 부모로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정도를 이제 면접 교섭이라고 하는 거고, 양육자로서의 어떤 권리나 의무 이런 걸 행사하지는 못하죠. 공동 양육권을 가질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단독 양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 비양육친이라고 하는데요. 비양육친이 양육을 하는 부모한테 양육비를 주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한테는 당연히 양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렇게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공동 양육 같은 경우는 혼자 양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양육을
양육을 하게 되고 양육비를 또 부담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주라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만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양육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동 양육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사실 공동 양육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법원에서 그렇게 잘 판결을 해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고 그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만 공동 양육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법원이 판결하기 전에 이제 당사자가 공동 양육 상황을 만들어서 공동 양육하기로 합의를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이제 법원에서 공동 양육을 뭐 해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주게 되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건들을 보면 뭐 엄마 쪽 아빠 쪽 모두 양육 의지가 커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집에 갔다가 아빠 집에 갔다가 하면서 그 시간도 낭비하고 뭐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공동 양육을 안 해줘요. 이제 그걸 좀 피하려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지만 뭐 가까워요. 가까이 살고 아이가 뭐 걸어서 가도 되는 거리 아니면 뭐 차를 타고 가도 뭐 1시간 이내 거리이고 아이가 엄마 집 갔다가 아빠 집 갔다가 하는데 뭐 별 거부감도 없고 뭐 학교를 전학을 해야 된다거나 뭐 짐을 계속 뭐 이쪽에 있는 짐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 저쪽에 있다가 또 옮겨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은 또 아니고 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일 때만 법원이 이제 공동 양육을 하라고 이제 판결을 해줍니다. 하지만 매우 드물죠. 네. 이혼 후에도 공동 양육자로서 자녀 곁에서 머물면서 있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네.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매우 이제 어렵고 드물긴 하지만 공동 양육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동 양육 판결을 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갖추어서 내가 단독 양육은 못할지언정 공동 양육 정도는 하고 싶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를 미리 좀 조사를 해서 아니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다음에 소송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공동 양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혼하는 부부가 공동 양육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공동 양육이 좀 어렵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잘 갖추어서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